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날이 되게 덥네요. 덥네요. 어, 오늘은 낮에 저희가 전화를 음. 드렸어요. 요즘 내가 저녁마다 계속 뭐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 김 작가님 저기 나이트 라이프가 동사다망하셔가지고 예, 그 일요일 날 토요일 어제는 또 건너뛰고 네. 예, 오늘 일요일 오후 4시에 전화 음. 드렸습니다. 어제 네. 저녁에 제가 그 오티움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오티움 라틴어인가요? MBC 전 사장이신 그 박성재 선배님이 그 하시는 북카페거든요. 부러운 분이네요. 어, 근데 이 되게 재밌는 게 이 박성재 선배님이 예전에 해직 언론인인 시절에 약간 이제 회고당하고 그 시절에 이분이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목공을 배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목공을 배웠다가 그때 이 스피커를 이분이 워낙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왜 그 자작 스피커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스피커를 만들었다가 그 디자인이 약간 화제가 되고 그래서 그 이제 쿠르베라고 하는 이제 스피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분이 쓰신 책이 어쩌다 보니 그러다 보니라는 책인데 뭐냐면 어쩌다 보니 해직 기자 그러다 보니 수제 스피커 장인 약간 이런 그 삶의 역정에 대해서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그 MBC에서 이제 퇴직하시고 퇴직 후에 삶을 어떻게 살까 하다가 본인이 그 만든 그 스피커를 가지고 음악 감상실 그 왜 LP 감상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이분의 꿈이었던 거야. 근데 그 배우자께서는 형수님은 옛날부터 북카페를 만들고 싶었고, 근데 음, 네. 그래서 형수님은 심지어 북카페를 옛날부터 한번 만들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그 북카페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음. 요일을 하나 정해놓고 그 날은 그분이 직접 이제 이렇게 일일, 점원처럼 가서 이제 그 하시고 그러다가 두 분이서 이제 마음을 합해서 그 LP 음악 감상실을 겸한 북카페를 만들었는데 어제 이곳 그 음악 감상실에서 했던 행사가 뭐였냐면 영화 음악의 밤이었어요. 음. 제가 사실은 독서광의, 영화광의, 음악광이거든요. 네. 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제가 그 북카페에서 하고 있는 영화음악 감상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 어젯밤에 이제 거기 갔다 오느라고 했는데 어제 되게, 귀 호강도 하고 좋았어요. 재미난 경험도 많이 했었고, 그러느라고 어제는, 통화를 못했고, 오늘은 낮에 통화하려다 보니까 낮에는 좀 덥다, 그지? 그러네. 그러네요. 그 영화 음악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영화 음악 틀어주는 거예요? 뭐지? 어제 내가 가서 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영화음악 감상회 같은 거 하면 옛날 같으면은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더 음질이 좋은 어떤 이 음반을 구하는 게 다들 그거였어. 그래서 막 익스텐디드 버전, 아니면 뭐 약간 그 리믹스, 아니면 막, 그래서 왜, LP에서 CD로 갔다가 CD에서 나중에 저기 그 블루레이 디스크 막 이렇게까지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제 처음에는 블루레이 디스크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셨던 게 존 윌리엄스가 그 빈 필하모닉이랑 같이 한 자신의 그 이 영화 그 사운드 트랙 주제가들을 연주한 그런 그 콘서트 영상이 있었는데 음질도 너무 좋고 좋았어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음.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영상도 음질이 너무 좋은 거야. 어. 물론 뭐 워낙 그 스피커가 좋아서 큰 스피커로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제 시작은 스타워즈 이 저거부터 사운드 트랙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중간에는 시대별로 이렇게 쭉 오면서 영웅 본색이라든지 아니면 피비 케이츠의 파라다이스 아니면 브룩 실즈가 주연한 영화 엔들리스 러브의 그 라이오넬 리치가 불렀던 그 주제가라든지
뭐, 그리고 탑건에 나온 뭐, 노래.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영화 속 그 음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재밌었어요. 다양하긴 한데 뭐 세대가 보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나 예. 같은 사람이 딱 좋아할 만한 옛날 그 추억 여행 같은 느낌? 그랬어요. 그 저기 일반에게도 공개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음. 여기 그래서 이 박성재 선배님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한 번씩 이제 오픈을 하고, 근데 하도 이제 인기가 많고, 그리고 여기에 오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청탁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예 이거를 네이버 예약으로 이제 돌렸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어. 네이버 오픈하고 들어가서 선착순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근데 음. 재밌어요. 아니 나처럼 페이스북 안 하는 사람들은 살기 힘든 세상이네. 정보에 뒤처질 근데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예. 나는 사실은, 그래서 SNS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페이스북을 제가 하는 이유는 나의 취향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용도로 나는 이걸 쓰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책을 추천받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라든지, 이를테면 저는 얼마 전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 봤거든요. 혹시 그 음.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영화 혹시 들어는 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음. 나는 이 영화가 사실은 독립영화예요. 음. 음. 그래서 그렇게 막 유명한 영화도 아닌데 지금 독립영화계에서는 되게 화제인 영화고 음. 이걸 제가 소개를 받은 것도 페이스북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 페이스북에 주로 제가 친구를, 많이 이렇게 하는 내가 이렇게 나와 교류를 맺는 분들이 다들 책 좋아하거나 영화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교류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새로운 취향을 추천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좋은데 음? 계속 자주 들여다봐야 그거를 정보를 놓치지 않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아주 여유 있을 때 잠깐씩만 봐요. 음. 약간 중독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그게 그 인스타그램은 이게 음, 한 컷에 다 압축돼 있는 거죠? 음. 그렇죠. 그래. 페이스북은 특히 음, 요즘에 5, 60대가 많이 쓰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예전보다 글이 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점점 길어지고 음. 그 중간은 없죠. 인스타는 한 장 아니면 긴 글. 예, 그러니까 인스타처럼 한 컷으로 그냥 정보가 음, 그러니까 SNS에 드리는 시간이 길지 음, 않게 음. 그러면서도 그런 정보는 또 놓치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냥 김 작가님이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나 그냥 김 작가님한테 기대서 갈래. 지금 와서 페이스북을 새로 그거 부담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사실 나는 음, 제가 사실 페이스북의 재미를 요즘 조금씩 더 느끼는 거는 퇴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저는 음. 사실 페이스북 하면서 제가 최근에 가장 큰 또 이 행복 중 하나는 혹시 다섯 손가락이라는 그룹 사운드 알아요? 옛날 그 다섯 손가락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수요일엔 빨간 음, 장미를 음, 아니면 풍선, 새벽기차, 뭐 사랑할 순 없는지 이런 그 명곡들을 남긴 그룹인데 네, 저는 이 분들 중에서도 저는 이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시던 그 멤버 중에 이두헌님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두헌님이 이제 예전에 제가 왜냐하면 87학번이고 그 시절에 저는 그 다섯 손가락의 노래를 이제 주로 테이프로 많이 들으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내가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제가 참고로 페이스북에서 제가 또 이 아는 분 중 하나가 김형석이라는 작곡가분이 있잖아요. 네, 왜? 네, 음, 네. 김형석 작곡가분이 이두헌 님이 활동을 다시 개시했다. 신인 가수로 다시 데뷔한다. 뭐 이런 소식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어, 거기에 보면은 그 글 안에 이두헌 님의 페이스북 그 주소가 있고 들어가서 이두헌 님의 이걸 봤더니 이분이 최근에 60의 나이에 새로운 앨범을 낸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앨범을 내고 혼자서 공연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공연을 이제 보러 갔죠. 보러 갔는데 너무 감동이었던 게 그러니까 내가 20살에 좋아했던 그 아티스트가 나이 60이 되어서도 이분이 이제 여전히 노래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만든 노래를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고 그리고 이 무대가 또 저는 좋았던 게 이분이 원래 이제 다섯 손가락에서 이분은 기타리스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기타 하나만 가지고 자기 노래와 기타만 가지고 혼자서 2시간을 채워가는 거예요. 어,
근데 충분히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싱어송라이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자기가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고 뭐 이를테면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라는 노래는 대학 시절 되게 짝사랑하는 어떤 여학생이 있어서 그 여학생한테 이제 이 구애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다 뭐 이런 사연들을 들려주시는 게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음,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두원님의 페이스북에 계속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가수분을 이제 페이스북으로 내가 이렇게 또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음, 이분이 다섯 손가락이 이제 다시 만나서 그룹 사인도 공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 바로 그거 보고 다시 또 이제 인터파크에 들어가서 콘서트 또 예매도 했죠. 그리고 음, 가가지고 막 풍선 따라 부르고 완전 신나는데 제가 사실은 그 두 번의 콘서트를 가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건 뭐냐면 음, 저는 19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그때 내가 되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음, 돈도 없고 막 학생 시절에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절에는 그냥 그 리어카에서 파는 왜 그 불법 복제 테이프로 다섯 길보드. 손가락에 길보드 그걸로 내가 음악을 듣던 내가 이제 내가 55이 되어서 이제 조금 약간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5만 원 내고 10만 원 내고 들을 수 있구나. 음, 이게 난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내가 어,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 노래를 같이 이렇게 막 따라 부르고 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페이스북이 주는 어떤 하나의 또 여유가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음. 좋아하는 어떤 취향을 계속해서 발굴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박동원 부장님은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근데 나중에 언젠가 또 여유가 생기면 SNS를 하실 수도 있어. 그 종종 뭐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참 네. 지난 한 주 어떤 책 혹시 보셨나요? 지난 도서관 한 요즘 유난히 주에 열심히 다니시는 우리 박동원 부장님. 지난주에는 음, 책보다는 음. 인상적인 건 아니고 도서관 두 군데를 제가 새로 갔거든요. 잠깐만. 박동원 부장님. 네. 미안해. 내가 진짜 댓글 걸어서. 박동원 부장님은 네. 너무 기준이 높아. 이 서울대를 나와서 그런가? 아니, 인상적이지. 어디든. 네. 새로운 어떤 곳에 가면 다 인상적이지. 근데 그거를 인상적인 했다가 바로 다시 인상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 아니, 왜냐면 항상 내가 뭘 얘기를 하다 보면 박동원 부장님은 이 좀 까다로워. 기준이 높아. 지난주 일요일에는 음, 제가 종로를 사직동 아직도. 정동 쪽 사직동 정동 쪽을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아침에. 그치. 낮에는 더우니까. 임장을 다녀왔어요. 오, 임장 아시죠? 이 알죠? 부동산 그럼요. 예, 부동산 이 고수들이. 고수 아니고 보통 음, 투자하시러 가시는데 저는 음. 그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어디로 이사 가야 아,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그렇구나. 생계형 임장이라서. 오케이. 근데 왜 이쪽을 갔냐면 이쪽이 유명한 초등학교가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역시 또 이 학군. 그 뭐 공립학교인데 그게 좀 특이하게 유명하다고 해서 뭐 기왕에 음, 어디든 가야 되니까 지금. 오케이. 예, 그래서 저는 자전거 임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음, 운동과 왜? 음, 운동도 되면서 정도 최단 되면서, 시간에 속속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대신 이 서울에서 하면 힘들어요. 왜? 경사가 많거든. 특히 강북은 경사가 많거든. 아, 어, 오르락 내리락 힘듭니다. 어쨌든 음, 제가 음, 그날 한 3시간 동안 한 세게 35km를 다니셨네. 타면서 어, 최대 저 고도 한 400m를 오르내리면서 음, 갔는데 자, 이 정동 좋더라고요. 좋아. 좋았고 그런데 오다가 그 중간중간에 도서관들도 이 동네는 어디 도서관이 좋나 이렇게 하다가 보셔야지. 왜냐면 우리가 예, 항상 우리는 도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도서관과 그치. 가까운 예, 그것 뭐 부들 보통 이제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슬세권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역세권, 남들은 쳐주지 않지만 우리는 치는 게 우리는 도세권 되게 중요하지. 도세권하고 습세권 있잖아요. 습세권. 그 두 그치. 가지로 중요한데 그게 음. 투자 가치는 별로 없더라고 주식이나 보면. 근데 이 박 부장님, 네, 박 부장님, 네, 책을 가까이 하고 숲을 가까이 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에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야. 그 이상의
가치 높은 투자가 어디 있다고 투자 가치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남들도 알아줘서 좀 집값도 올랐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아, 예.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내가 오늘 박 부장님을 너무 놀린다. 예. 그 정동 쪽에는 사실 음? 이게 마치 유럽 중세 도시의 음? 느낌과 또 이 서울의 그 근현대사가 고즈넉하게 녹아 있는 또 여기가 왜냐면 궁궐이 한양 많잖아요. 도성이었고 하니까, 예. 그지? 그리고 이 동네가 대사관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뭐 조용합니다. 그런데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쪽 임장에서는 이 동네는 내가 올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포기를 했고, 왜? 근데 뭐 일단 여기에 뭐 집값도 너무 높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도 교장 선생님, 이것도 최근에 파악한 정보인데, 교장 선생님이 바뀐 이후로 뭐 예전만 못하다고 해서. 되게 다양한 또 정보를 마침 그때. 집값이 높아서 이거 어쩌나 했었는데, 그 쉽게 털어낼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요. 오케이. 어쨌든 위로 이렇게 이렇게 막 길을 들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종로구 교육청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여기 아시죠? 아니요. 가보진 모르세요? 못했어요. 여기가 어때요? 종로 문화체육센터는 아세요? 인왕산 밑에? 요? 인왕산 황학정 아세요? 활 쏘는데? 황학정은 알죠. 네, 황학정에서 큰 길 쪽으로 예, 그 사직로 쪽으로 이렇게 비탈길을 내려오다 보면 있는 게 수성 계곡 있고 한데 거기. 맞아요. 예, 수성동 계곡. 여기에 서울시 교육청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가봤다.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왼쪽에 서울시 특별시 교육청 종로 도서관이 있어요.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 거기 내가 인왕산 한양도성 순서길 인왕산 코스 가다가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내가 들렀던 곳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인왕산 거기는 약간 그 공공 건물이 그거밖에 없어. 맞아요. 여기 인왕산 가시는 분들 또 순성길 가시는 분들 들러보시면 좋은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맞아. 그렇더라고. 밑에 사직단이 있고 바로 그 위에 서울시 특별시 교육청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종로 도서관이 있고요. 그런데 그리고 아까 그 박성재 사장이 예전에 요 뒤에서 카페를 한번 했었어요. 북카페를. 자꾸 옆으로 샜는데. 종로 도서관 여기 그냥 공부하기도 좋고 뭐 책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가서 알게 된 게 여기 들어가서 제가 편성준 작가의 나머지 책들 중에서 2권을 빌릴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랑 약간 웃기게 쓴 글이 좋습니다인가 그 2책을 빌려서 그 중에 한 권을 읽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서울에 있는 지자체 도서관들, 뭐 구립 성북도서관, 구립 마포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모르셨죠? 몰랐어. 그럼 잠깐만. 그러면 거기는 어느 구민이건 상관없이 책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모두가 한 체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이면 이것도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낯선 동네 도서관을 가면 책을 빌리려고 하거나 이랬을 때 그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입하고. 열람증 옛날엔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 지금 서울시 서울에 보면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서울시 카드라는 게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앱으로? 네, 앱으로 그런 게 있어서 서울 이거 막 또 찾으려니까 없냐? 서울 시민 카드라고는 앱을 받으세요. 서울 시민 카드 앱을 받아서 그 안에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관들 있죠. 그거를 검색해 보면 딱 뭐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걸 누르면 그 앱에 그 기관의 바코드가 바로 발급이 돼요. 이야. 예, 그래서 진짜 좋은 어느 동네 내가 낯선 동네에 가더라도 책을 이 책이 여기 있었네. 이런 책을 발견하면 바로 집으시고요. 바로 이 서울시민 카드 앱을 여셔서
그 기관,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종로도서관이다. 음, 검색, 딱 밑에 뜨면 터치, 음, 그럼 음, 바로 앱카드 발급, 끝. 음. 그러면 그 각 도서관들의 그 앱 카드들이 요 앱 안에 다시 서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이걸 열어보면 제가 갔던 낯선 동네 도서관들의 카드들이 바코드가 음, 쫙 뜹니다. 얼마나 편한 음, 세상에. 그리고 여기 사서분이 되게 그러게. 친절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이거를 딱 빌려가지고 내가 자전거 이게 타고 왔고 머리에 모자 쓰고 그치. 있고 막 헬멧 어, 쓰고 있고 어, 이러잖아요. 어, 얘 어, 멀리서 왔구나. 어. 이거 2주 연장해 드릴까요? 바로? 먼저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오호.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이야, 연장해가지고 와서 뭐 그래도 그 어, 안엔 종로 한번 가니까 예. 반납해야죠. 음, 음. 책은 어떠셨어요? 책 좋았고요. 음, 음, 지난번 읽었던 제주도 가셔서 쓴 책이 이 책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 예, 그래서 굉장히 뭐 반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음, 어, 어, 재밌게 읽었고, 음, 의미도 있었고, 예, 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제가 한 군데 도서관을 또 갔어요. 어디야, 이건 어저께 이번에는? 간 도서관 얘기를 해드릴 음? 건데, 지난번에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말씀드린 적 거기, 있으시죠? 에. 가보셨어요? 서울역 근처에 있는, 맞아요. 옛날에 가봤어요. 옛날에 가보셨구나. 어, 어, 예, 이 성지 역사 박물관이 보면은 이 서대문 형무소 있는 데 있죠, 예전에 우리. 음, 음, 예, 거기도 약간 비슷한 스타일인데 위에는 독립문 공원인가요? 음. 예, 공원으로 돼 있고 음. 지하 공간에 아,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시설이 있는. 그래서 음, 겉에서 보면 그냥 공원인데 음, 그 지하에 뭔가가 다 있는 콘텐츠가 음, 그런 음,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성지 음, 역사 박물관 여기 음, 천주교 그 구한말에 조선 음, 말에 음, 박해가 있어 음, 많은 분들이 순교하신 그런 음, 자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약간 이게 그 이제 무덤의 개념 건축적으로는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는데 위에는 오케이. 공원이니까 풀밭이잖아요. 그리고 그 음, 아래에 음, 모셔져 있고 음, 추모하는 또 음, 그런 분위기로 돼 있고 근데 여긴 특이하게 그 밑에 도서관의 그 역사 박물관의 그 건축적인 느낌이 참 좋고요. 아 음, 정말로 경건해지는 공간이 사람을 경건하게 하도록 음, 설계된 그런 공간인데 음. 그 안에 작은 도서관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거기까지 가지고 그걸 안 가보셨어요? 어, 어, 예, 지하 1층인가에 크지 않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주로 천주교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그런 쪽이 좀 음, 풍부하겠죠. 근데 크지는 음, 않은데 음, 여기가 마치 그 서양의 성당 지하 가보면 음. 서늘하고 어두우면서도 오, 그 스파트라이트이 느낌이 있고 나요? 그 느낌이 있고 경건하고 어, 조용하고 뭔가 어, 깊이 사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음, 도서관이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고 음. 그리고 여기가 의자가 편합니다. 아, 보통 도서관도 되게 좋은 곳인데 의자 음, 선택을 잘못해서 오래 못 앉아 있는 데가 있어요. 음, 음, 근데 음, 여기는 의자가 비싼 의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메쉬로 음, 돼가지고 또 음, 한국 사람은 랩이 짧잖아요, 사실. 서양인들은 그렇지. 랩이 짧은데 의자 중에 랩이 길어서 뒤에 음, 밀착시킬 수 없는 의자들을 넣은 곳은 불편해요. 근데 음, 여기는 음. 한국 사람의 랩에 적당한 랩 길이에 맞는 그런 편한 의자가 들어가 있어서 디테일하다, 디테일해. 디테일에서 앉아서 어, 일하셔도 됩니다. 음. 어, 나는 왜 내가 네, 좋아하는 단어 중에 생추어리라는 단어 있어요. 생추어리. 왜, 이게 왜 안식처라는 뜻이잖아요. 그 그래서 단어가 딱 맞는 곳이네요. 중세 시절에 네, 왜 이 죄를 지어서 쫓기던 사람이 그 네, 성당에 들어가서 네, 성당 그 문 안으로 딱 들어가서 생추어리라고 외치면은 그 네. 사람을 더 이상 쫓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신의 가호를 받는 그 영역 안에 들어온 거니까. 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생추어리라는 그런 이제 그 단어를 외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약간 어떤 그 성당 안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만큼은 하여튼 이제 이
범죄 어떤 이거에서부터 약간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음, 나는 항상 옛날서부터 도서관이 나한테는 생추어리 같았어요. 내가 맞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약간 상처받거나 힘들거나 뭔가 그 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죠. 생추어리 이곳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 누구도 나를 어, 귀찮게 할 수도 없고 나를 괴롭힐 수도 없고 이 네, 세속의 어떤 근심으로 나를 징 누를 수도 없다. 약간 그건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서소문 역사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생추어리 같을 것 같네요. 느낌이. 맞아요. 여기 음, 제가 가본 도서관 중에 가장 음. 성스러운 느낌? 성스러운 느낌의 도서관이어서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음, 정말 내가 음, 어떤 도서관은 갔는데 번잡해서 음, 또는 번잡해서 그 책은 많고 콘텐츠는 음, 좋은데 번잡해서 음,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다독여지지 않는 음, 그런 곳들이 있는 반면 이곳은 음, 정말 생초리 음, 음, 예, 그런 곳이고요. 음. 유일한 단점이라면 뭐야? 주위에 먹을 곳이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보통 뭐 도서관 같은데 카페 같은 거 저는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은 건지 그렇지. 모르는데 여기 안에도 없고 음, 그리고 이게 공원이잖아요. 음. 그리고 여기서 꽤 뭔가 커, 이제 그 예, 공원이. 꽤 커서 음. 출출하면 나가서 한참 걸어야 돼. 한참 걸어야 됩니다. 그게 어. 유일한 단점이긴 한데 음, 참고로 대각선 이 공원의 대각선 건너편 안에 있는 샌드위치 집이 하나 되게 괜찮은 집이 하나 있어요. 음,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파는 집이 괜찮은 집이 음. 있습니다. 친절하신 소개 네.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오늘. 아니야, 아니야. 좋았어. 멀티 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가작도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오늘 부의 인문학 그 맞아. 얘기 조금 하려고 그랬거든. 맞아. 근데 조금만 하자면, 그러니까 음. 뭐 사실 부의 인문학은 이게 왜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 지침서인데 여기에 왜 부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을 달았냐면 이 저자가 온갖 다양한 책들을 읽고 자기의 어떤 그 투자 센스를 어떻게 개발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 부의 인문학을 읽다가 내가 까먹고 있던 이름을 하나를 내가 다시 어. 떠올리게 된 거야. 네. 마이클 포터라는 분 혹시 알아요? 이 사람 저기 저 경쟁 맞아요. 우위론인가? Comparative Edge, 예, 예. 경쟁 우위론. 이 사람 어, MBA 교과서에 겁나 많이 세게 나왔던 맞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음. 그 경쟁 우위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기업이든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지, 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 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네. 경쟁이 없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맞아요. 그 그림도 어, 있고요. 예. 그 5가지가 신규 진입 위협,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체 위협,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규 진입 위협이 있는 그런, 사업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입 음. 장벽이 없는 곳은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가 없대. 돈을 좀 번다고 소문이 나면 바로 경쟁자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뭐 라이벌 기업이 적으면 적을수록 큰 돈을 벌 수 있다. 네. 그러면서 특히나 시장을 독점한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올릴 수 있는데 이 브라운스톤 우석 그 저자는 독점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음. 얘기하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독점 사업은 뭔 줄 알아요? 부동산이래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 그 땅은 하나밖에 없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이 독점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상품의 대체 위협. 만약 어떤 기업이 상품을 만드는데 그 상품의 대체 상품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회사는 위기를 맞게 된다. 근데 저는 이걸 읽다가 문득 이 책이 전 사실 이 책을 91년도에 읽었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이거 진짜 오래된 책이었네요. 이게 80년대 나온 책이에요. 부의 인문학이? 아니, 부의 인문학 말고 마이클 아, 포터의 경쟁 우위론. 아, 예, 예. 그러니까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읽다가 부의 인문학은 나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부의 네. 인문학을 읽다가 여기서 이분이 마이클 포터 얘기를 해가지고 가만 생각했어요. 나는 마이클 포터를 그러니까 이
저자는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경영학 수업 시간에 마이클 포터를 배웠대요. 음. 근데 나는 공대를 나왔잖아요. 네. 나는 왜 내가 대학교 때 이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론을 내가 책을 왜 찾아 읽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공대 다니면서 저는 그 전공은 너무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그 경영학과 가가지고 교양 과목들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때 마이클 포터 이론을 경영학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그거였어. 그러니까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경쟁 우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90년대 10년간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론에서 한 충고를 따르면서 살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92년도에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94년도에 제가 때려치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영업사원이라는 거는 한 회사의 사원, 그것도 나름 어떤 부분은 왜 노동력을 제공하는 상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영업사원은 대체 위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신규 진입 위협도 너무 크고 영업사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 그냥 열정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영업사원 그만두고 통역대학원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이, 그러니까 통역대학원이 한국 외대 한 곳밖에 없었어요. 네. 라이벌이 적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90년대. 그래서 통역을 하는 것이 나의 어떤 경쟁 우위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내가 통역사로 살 줄 알았다가 MBC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이제 통역은 접고 MBC PD로 살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MBC 들어가고 깨달은 게 여기야말로 1990년대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이구나. 왜냐하면 공중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왜 저긴 어떤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공중파는 당장 KBS, MBC 수십 년 동안 딱 2개 회사밖에 없다가 겨우 하나 새로 생긴 게 SBS 하나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절에 96년도에 MBC 들어가면서 그래, 여기는 진입 장벽이 아주 높기 때문에 오래오래 다닐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한 10년 지나고 종편 생기고 또 좀 지나니까 유튜브 생기고 상품의 대체 위협이 엄청 높아지더라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사람을 과연 내가 다니는 이 회사 안에서 대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해서든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 되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혹시 박동훈 부장님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할 것 같아요? 글쎄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이 훅 들어갔지? 나는 요즘 내가 하는 생각은 뭐냐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겹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겹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2겹, 3겹 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PD만 하는 것보다는 편성도 할 줄 알아야 돼. 편성만 할 줄 아는 거, 편성에다가 또 나중에 내가 또 뭔가 저것도 제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하나씩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계속 나는 평생 요 기술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 기술에 대해서는 대체 자원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제가 나이 마흔에 예능 PD에서 드라마 PD로 옮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예능 PD는 계속 새로운 신입 예능 PD들을 뽑는데 예능 출신 드라마 PD는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하는 생각은 익숙한 기술 위에다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내가 하나 더 이렇게 더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항상 새로운 기술을 찾고 연마하는 방식이 독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론 되게 두꺼운 책인데 그걸 저는 91년도에 원서로 읽었었거든요. 영어 원서로. 미친 짓이지. 미쳤지. 공대생이 자기 전공도 아닌데 그걸 읽었단 말이야. 근데 왜 읽었냐면 아니. 그냥 그림 한 장밖에 머릿속에 없는데 그거. 나는 이거를 되게 열심히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참 저것도 있어요. 나는 석탄 채굴학, 석유 수조공학, 암석역학 이런 거는 다 재미가 없었거든.
현무암과 화강암의 강도와 경도를 외우는 건 재미가 없었는데 마이클 포터가 해주는 그 기업의 경쟁은 어디서 나오는가, 경쟁 우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 얘기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례로 우리가 쓰는 제품들,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거 제품들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 마케팅은 그렇더라고. 그래서 난 되게 재밌었고, 내가 공대를 졸업하지만 마이클 포터를 공부를 하고 경영을 알면은 나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독특한 사람이 인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저는 20대에 계속 했던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뭔가 하나씩 더한 거예요. 영업사원 더하기 통역사, 통역사 더하기 예능 PD, 예능 PD 더하기 드라마 PD, 드라마 PD 더하기 책 쓰는 작가, 작가 더하기 교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만의 어떤 대체 불가능한 지점이 생기거든. 이거를 나는 까먹고 있다가 부의 인문학 책을 보다가 문득 마이클 포터를 보고 내가 20대 이 책을 읽었던 게 되게 큰 경쟁 우위에 대해서 공부한 게 내 삶의 지표가 됐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지. 있어? 이 부의 인문학에서 자 마이클 포터 떠오르신 거 외에 이게 실질적인 어떤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는 없던가요? 여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러니까 이분은 인문학적 관점으로. 그래. 근데 이분은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보면은 그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 각자가 자기가 세상을 이해하는 정신적 모형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본대요. 네. 근데 더 많은 정신적 모형, 즉 판단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게 더 정교해진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방식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기르라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얘기 되게 와닿았었고,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냥 주식만 아는 것보다는 주식도 알고 부동산도 알고 연금도 알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이 기준이 많아질수록 나의 무기가 풍성해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이 책에서 이분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이제 왜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찰리 먼거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근데 찰리 먼거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정신적 격자 모형을 잘 구축해야 투자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경제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정신적 격자 모형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해요. 책을 읽지 않는데도 똑똑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정말로 단 한 사람도 없다. 찰리 먼거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은 워렌 버핏과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찰리 먼거,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지 안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결국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책에서 얘기하십니다.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근데 그런 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오늘도 애들을 데리고 이사 가보고 싶은 동네를 돌아보고 왔는데 동네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집값이 전세값이 막 너무 뛰어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가 돼서 이 원래 계획대로 아마 갈 수 있었는데 이거 쉽지 않은 게임이 되겠구나. 머리가 복잡해진 상태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분 여기서 이제 부의 인문학에서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중에 부동산 투자를 먼저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보다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좀 재밌어요. 뭐냐면 이 시장이 전쟁터라고 했을 때 주식 시장과 주택 시장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적이 다르다는 거죠. 주택 시장의 참가자는 개인이에요, 거의 다. 그렇죠? 근데 부동산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없잖아요. 네. 대신에 반면 주식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 말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도 참가하는데
개인과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경쟁한다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엄청난 정보력과 자금력을 갖춘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과 경쟁에서 이기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주택시장은, 부동산은 개인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승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개인에게 부동산 투자만큼 돈 벌기 쉬운 투자도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반론. 알로 말씀하십시오. 주식은 음, 간접 투자라는 방식이 있어서 음? 내가 기관에 업혀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구나. 전문가에 업혀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역시.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 리츠를 하면 되는데 부동산이 음. 투자로 보는 이 관점에서는 뭐 리츠도 있고, 음? 예, 요즘 부동산도 뭐 이렇게 사실은 건물 업혀갈 쪼개서 수도 이렇게 가기 있어요. 뭐 예, 그런 것도 그리고 있는데. 뭐 주식은 기본적으로 업혀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강자들한테 음. 약간의 수수료를 음. 주면. 음. 하지만 이 내가 살 집을 구하는데 내 기대 아, 수준과 이 간격이 클 때는 그러네.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네. 이런.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한 거야. 뭐 또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했네요. 야, 무슨 쓸데없는 얘기야. 너무 좋은 얘기고 중요한 얘기지. 그 저기 뭐 간만에 음. 또 우리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않은데 음. 우리 또 최근에 그 음. 저희 활발하게 의견 주시는 저희 광저우 도서관 단골 아, 손님, 네. 예, 음. 께서 음. 또 올려주신 글이 있어서 음. 그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고, 예. 네. 그 근데 이 편성준 작가를 이분도 우리 강저우 단골 손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그 편성준 작가가 이 뭐 공처가 캘리그래피 이거 하시잖아요. 맞아. 근데 요 광저우 도서관 당구손님도 켈리를 통해서 먼저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만년필 애호가시래요. 그래서 페북클럽 만질사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그 그러네요. 취향에 이게 또 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만년필로 필사 포스팅을 편성준 작가 거기 하시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살면서 느낀 단상을 위트 있게 라임 살려서 독특한 필체로 올려주시는 포스팅이 인상 깊어서 편 작가님 배경을 추적해 들어가다가 이제 성독과 한옥 소행성도 알게 됐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도 살타셀 이분도 우리하고 취향이 되게 겹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저희 채널 이렇게 또 찾아오셨겠지. 한번 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요. 이게 언젠가 우리,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다섯 손가락이죠. 알았어. 우리 저기 김 작가님 부회님 문학은 이렇게 맛배기만 네. 보여주셨는데 네. 다음 주에 이어주실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읽을까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소개하기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요. 각자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책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저기 도서관도 많이 다니시니까 음. 도서관 얘기도 많이 섞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녁 약속 있으시다고. 약속 있어요. 네. 또 나가야 돼. 부럽습니다. 참고로 네. 오늘 저녁 모임은 제가 예전에 MBC PD로 있을 때 약간 그 개인적인 어떤 이 아름아름을 통해서 제가 했던 그 모임 중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성우분들이랑 책 낭송 모임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 그 성우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에 가지고 와서 그 구절을 서로 낭송하는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간만에 이제 그 모임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안 해요. 각자가 다 너무 바빠져가지고. 근데 예전에 한가할 때는 생각해 봤더니 그런 모임도 했었네요. 야, 그 모임,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추가요. 야,
멋있겠다. 근데 이렇게 목소리 또 이렇게 내공이 실린 분들이라서 그분들이랑 같이 또 책 읽고 그분들이 이렇게 책을 쫙 읽어주실 때 들어보면 또 잔잔한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음. 그런 이 유튜브 채널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성우 윤소라 님이 하시는 소라소리처럼 성우분이 단편 소설 읽어주시는 그런 채널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가서 귀호강하고 오시면 책 이야기. 어제도 귀호강, 오늘도 오늘도 귀호강. 귀호강. 부럽다. 나는 근데 우리 박동원 부장님과 전화 통화하는 이 순간도 나는 귀호강이야. 우리 박동원 부장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또 워낙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해주셔서 하루하루 행복입니다. 매일매일은 선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